한 송이에 5만 원을 넘나들며 포도의 에르메스라 불리던 과일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선물 코너의 최고급 자리를 차지하고 명절이면 없어서 못 팔던 그 과일의 이름은 샤인머스켓이었죠. 그런데 2025년 현재 이 포도는 전통시장에서 거봉보다도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2kg 한 박스가 1만 원 초반, 일부 지역에서는 8,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단 3년 만에 가격이 70% 이상 폭락한 겁니다. 돈 많은 중국인도 외면했고 국내 소비자들은 이제 샤인머스켓을 사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죠. 한때 귀족 과일의 상징이었던 이 품종이 어떻게 가장 흔하고 싼 포도로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과잉 재배와 품질 붕괴, 그리고 시장 신뢰의 상실이라는 복합적인 위기가 이 몰락의 이면에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추락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이 품종은 18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와 진한 머스켓 향, 그리고 씨가 없어 먹기 편하다는 장점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거든요. 기존의 거봉이나 캠베럴리와는 차원이 다른 식감과 풍미였고 무엇보다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한 송이에 5만 원 이상 2kg 세트는 1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었지만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 때 주고받는 선물로 샤인머스켓만 한 것이 없었고 백화점 선물 세트 판매 순위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이는 당시 한국 소비 시장의 트렌드였던 가심비, 즉 가격 대비 성능보다는 감성적 만족도를 중시하는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샤인머스켓은 말 그대로 꿈의 작물이었습니다. 재배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었고 기존 포도 품종보다 빠른 수익 회수가 가능했거든요. 한 농가 관계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인머스켓 재배 첫 해에 투자금을 거의 다 회수했고 주변 농가들이 모두 부러워했다고요. 이 시기 샤인머스켓은 단순한 과일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SNS에는 샤인머스켓 인증샷이 넘쳐났고 샤인머스켓을 활용한 각종 디저트와 음료가 유행했죠. 고급 과일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는 이미 몰락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성공 신화는 곧 전국의 포도 농가들에게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거든요.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인한 농가들이 앞다투어 샤인머스켓 재배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이른바 샤스켓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기존의 거봉이나 캠베럴리를 재배하던 농가들까지 품종을 전환하면서 국내 포도 산업의 품종 구성이 급격하게 재편되기 시작했죠. 2020년부터 그 변화는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내 포도 재배 면적 중 샤인머스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5%에서 2022년 40%를 돌파하며 압도적 1, 2위로 올라섰거든요. 반면 전통적인 주력 품종이었던 캠베럴리는 20%대로 거봉은 10% 후반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부 주산지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전 포도 재배지의 70% 이상을 샤인머스켓으로 전환하는 지역까지 나타났죠. 이러한 급격한 쏠림 현상은 농업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선택이었습니다. 시장 수요는 제한적인데 공급만 무한정 늘어날 경우 가격 붕괴는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당시 농가들은 단기적인 수익성에 눈이 멀어 이러한 위험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정부와 농협에서도 품종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미 시작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잉 재배가 단순히 면적 확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충분한 재배 기술과 노하우 없이 무작정 뛰어들면서 품질 편차가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또한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착과량을 유지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본래 샤인머스켓이 가졌던 프리미엄 품질 자체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리스크는 이미 예고된 상태였죠. 2023년 샤인머스켓 시장의 첫 번째 충격파가 몰아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급증한 결과 출하 시기에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한 거죠.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시장 수요는 명확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라도 매년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고 선물 시장의 규모 역시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가격 하락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2kg 기준 3만원에서 5만원을 유지하던 소매가가 2023년에는 2만원대로 2024년에는 만원대 중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20년 현재 성수기에는 1만원 초반, 일부 할인 매장에서는 8천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단 3년 만에 가격이 70% 이상 폭락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리미엄 포도로 자리 잡았던 거봉의 가격이 2kg 기준 15,000원에서 2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샤인머스켓이 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리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대중적인 포도 품종인 캠베럴리와 비슷하거나 더 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한때 귀족 과일이라 불리던 샤인머스켓이 이제는 마트에서 가장 싼 포도로 전락한 겁니다. 농가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품종을 전환했지만 수익은 오히려 예전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부 농가는 출하를 포기하고 밭에서 폐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격 붕괴의 전형적인 교과서 사례로 평가하며 과잉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가격 폭락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품질의 붕괴였죠. 샤인머스켓의 본질적 매력은 18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와 진한 머스켓 향, 그리고 씹는 순간 터지는 과즙의 식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잉 생산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세 가지 핵심 가치가 모두 훼손되기 시작했거든요. 문제의 시작은 일부 농가들의 방임 재배와 수확량 극대화 전략이었습니다. 적정 착과량을 무시하고 알 개수를 늘리면서 한 송이당 무게는 늘어났지만 알 하나하나의 품질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당도는 초기 18브릭스에서 20브릭스를 자랑하던 수준에서 14브스, 심지어 12브스까지 떨어진 샤인머스켓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크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막상 먹어보면 물만 많고 향도 약한 포도가 된 거죠. 소비자들의 실망은 곧바로 시장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 샤인머스켓 맛이 아니다. 향이 거의 안 나고 그냥 물 먹는 느낌이다. 이럴 거면 캠베럴리를 사 먹지 왜 비싼 돈 주고 샤인머스켓을 사냐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번 실망한 소비자는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았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품질 편차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같은 샤인머스켓이라는 이름으로 팔리지만 농가에 따라 당도와 품질이 천차만별이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샀다가 맛없는 샤인머스켓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이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샤인머스켓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품질 보증서가 아닌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샤인머스켓이 가격 붕괴와 품질 논란으로 휘청이는 동안 전통 품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거봉은 2kg 기준 15,000원에서 2만원 선을 지켰고 캠베럴리 역시 큰 변동 없이 꾸준한 가격대를 유지했거든요. 같은 포도 시장에서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거봉의 경우 알이 크고 과즙이 풍부하다는 명확한 정체성과 충성 소비층을 확보했습니다. 40년 이상 국내에서 재배되어 온 거봉은 프리미엄 포도라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고 출하량 변동폭이 샤인머스켓만큼 극심하지 않아 가격이 안정기였거든요. 또한 거봉 재배 농가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 관리에 철저했고 무리한 생산량 확대보다는 안정적인 품질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캠베럴리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 변동성을 극복했습니다. 생식용뿐만 아니라 주스와 와인, 그리고 잼 등 가공 수요가 꾸준히 존재했기 때문이죠. 재배 역사가 100년 이상으로 길어 생산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고 가격대가 원래 대중적이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도 적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캠베럴리는 샤인머스켓처럼 갑자기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 두 품종이 가격을 방어할 수 있었던 핵심은 품종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이었습니다. 포도 재배 농가들이 한 품종에만 올인하지 않고 여러 품종을 균형 있게 재배했기 때문에 샤인머스켓 시장이 무너져도 전체 농가 경제는 버틸 수 있었죠. 반면 샤인머스켓에 모든 것을 걸었던 농가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래된 교훈을 증명했죠. 샤인머스켓의 몰락은 단순히 특정 품종의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농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 마늘과 양파, 그리고
대파에서 반복되었던 유행 작물 쏠림 현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농업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시장 신호에 대한 과잉 반응입니다. 특정 작물의 가격이 오르면 전국의 농가들이 일제히 그 작물로 몰려들고 결과적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해 가격이 폭락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이는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전체 시장 관점에서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죠. 품질 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농가 기술 편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같은 품종이라도 품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고품질 샤인머스켓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정 착과 관리와 병해충 방제, 그리고 수확 시기 조절 등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많은 농가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재배에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고품질 생산을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 품질을 희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했죠. 농촌 고령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2025년 현재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7세를 넘어섰고 정교한 재배 기술을 유지하고 전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젊은 인력 유입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붕괴는 예고된 구조적 위기였으며 앞으로도 다른 품목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가격 폭락과 품질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샤인머스켓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샤인머스켓은 고급 선물용 포도, 특별한 날 먹는 과일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5년 현재 샤인머스켓은 마트에서 제일 싼 포도, 그냥 평범한 과일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단순히 가격이 내려갔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품질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죠. 소비자들은 이제 샤인머스켓을 살 때 이번에는 맛있을까 아닐까라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같은 가격을 주고 구매하더라도 당첨과 꽝이 명확히 갈리는 일종의 도박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구매를 꺼리게 되고 시장은 더욱 얼어붙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를 브랜드 가치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합니다. 한번 무너진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은 처음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소비자의 기억 속에는 실망했던 경험이 강하게 남아있고 이는 재구매 의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죠. 참외와 망고, 그리고 특정 딸기 품종들이 과잉 공급과 품질 저하로 브랜드 가치가 무너진 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적 인식의 확산 속도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정적 경험담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샤인머스켓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단기간에 고착화되었거든요. 한때 샤인머스켓 인증샷을 올리며 자랑하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샤인머스켓 사지 마세요라는 경고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시장 신뢰가 무너진 품종은 가격을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법칙이죠. 수출 시장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한때 중국 부자들이 한국산 샤인머스켓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현실은 달랐거든요. 일본산 샤인머스켓이 이미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산은 품질 편차 문제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중국 현지에서도 샤인머스켓 재배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마저 잃어버렸죠. 수출이 국내 공급 과잉을 해소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샤인머스켓은 영원히 저가 포도로 남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신중하지만 조심스럽게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이 가진 본래의 잠재력, 즉 높은 당도와 강한 머스켓 향, 그리고 얇은 껍질과 뛰어난 저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을 다시 현실화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반등을 위한 전제 조건은 명확합니다. 먼저 과잉 공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재배 면적이 40%를 넘는 상황에서는 가격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일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당도와 향미 중심의 재배 기술로 회귀해야 하죠.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 소량 생산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선별 강화와 등급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품질이 천차만별인 샤인머스켓이 같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거든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세우고 프리미엄 등급과 일반 등급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샤인머스켓을 등급별로 철저히 관리하며 최상급 제품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프리미엄 생산 농가 중심의 브랜드 재정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품질 좋은 샤인머스켓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고 소비자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 사이인 새로운 프리미엄 품종들이 등장하면서 샤인머스켓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등장한 하이프루츠나 다른 신품종들이 시장의 기대를 흡수하고 있어 기존 샤인머스켓의 반등 환경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잠재력은 분명 살아있지만 그것을 다시 꽃피울 수 있을지는 이제 농가와 시장의 선택에 달려있죠. 샤인머스켓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과잉 생산과 품질 저하, 그리고 시장 포화와 신뢰 붕괴라는 4가지 요인이 여러 해에 걸쳐 조용히 축적된 결과거든요. 2020년부터 시작된 과잉 재배, 2022년부터 본격화된 품질 문제, 2023년의 가격 폭락, 그리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시장 신뢰의 완전한 붕괴까지, 이 모든 과정은 예견되어 있었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 귀족 과일이었던 샤인머스켓은 이제 가장 싸고 흔한 과일이 되었습니다.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무너지는 데는 단 3년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이 품종이 가진 본래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농업 구조와 생산 철학, 그리고 품질 전략이 과거의 성공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죠. 샤인머스켓이 다시 프리미엄의 자리에 오를지, 역은 영원히 가성비 포도로 남을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공급을 조절하고 품질을 회복하고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다면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샤인머스켓은 한국 농업사에서 과잉 공급이 어떻게 황금 작물을 무너뜨리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로만 기억될 겁니다. 포도의 에르메스에서 마트에서 가장 싼 포도로 추락한 샤인머스켓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